고맙습니다. 자, 역사에 대해서 또 한번 깔끔하게 한마디만 더 한다면,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맨날 하는 얘기가, 그때 삼국시대 때 고구려가 잡았다면, 백제가 잡았다면, 오늘날, 달라졌을 거 아니냐, 역사가. 달라지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예, 오늘날 한반도까지 다 산동반도처럼 그냥 중국이 날름 먹을 수 있는 그런 건 상상해보지 않았습니까? 자, 예, 당시에, 네, 인구 규모로 봤을 때, 예, 인구 규모로 봤을 때 지방 정부, 지방 권력까지 이렇게 통제 가능한 그런 인구 규모를 보면요, 통일신라의 그 어떤 그 평양선, 예, 거기까지가 영역이었어요. 그때 거기를 안정화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거 이상은 못 미쳐요. 자, 고구려가 만주를 다 먹었다 칩시다. 아니, 저 북경까지 다 먹었다 칩시다. 그 권력, 그 땅덩어리를 언제까지 유지됩니까? 유지 못해요, 여러분. 고구려의 인구를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럼 고구려가 아예 중국의 북경의 수도를 삼고, 아니면 기주, 업성, 삼국지에 잘 나오는 예, 원서가 자리 잡았던 업성, 거기를 수도로 삼아가지고 했다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 그냥 오늘날 어떻게 그냥 동국공정 뜻대로 됐겠지. 생각해 보세요. 예. 역설적으로 우리가, 예, 대한민국이 지금 잘 사는 건, 예, 김춘추와 김유신 장군 덕분이에요, 여러분. 예, 한민족의 정체성을 우리가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예, 김춘추, 김유신 장군 덕분입니다, 여러분. 예, 이걸 이해하셔야 돼. 이걸 이해하지 못하시면, 예, 그냥 화빠가 되는 거죠. 고구려빠, 백제빠, 신라빠, 가야빠. 예,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반론 주세요, 언제든지. 님들한테. 자신있게 들어가, 그냥, 예, 그냥 다, 자위 파시트 다 날려버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고요. 자, 낙연이가, 여기가 이제 인드라가 중시하는 뉴스 매거진 시카고 한인 협회죠. 거기서 이제 하는데, 미국 한인 협회 중에서 인드라가 높이 평가하는 데가 두 군데죠. 하나는 미국 정치의 정통한 하면서 국유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하고, 또 하나가 그 뉴욕 밑에 있는 뉴저지라는 데가 있어요. 예, 그게 뉴욕하고 뉴저지가 어떤 데입니까? 록펠러 핵심 에너지 회사가 있는 데가, 예, 뉴욕, 뉴저지거든요. 그리고 뉴저지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김동석 잊지 마시고요. 미국 정치에 정통한, 예, 유대인 정치에도 정통한 분이 이 김동석, 인드라가 높이 평가잖아요. 김동석. 또 다른 데가 이 시카고, 아무래도 이제 록펠러의 중심지가 시카고잖아요. 시카고 대학. 예, 이런 거 잊지 마시고요. 어쨌든 여기가 인드라가 하도 시카고 하니까 낙연이가 시카고로 날아갔어요. 낙연이도 뭐 이렇게, 인드라가 얘기했죠, 지난번에 간단하게 해서. 라임 사태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연루가 돼 있지만, 이 정도는 대통령 되는데 걸림돌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처럼 대통령 해먹고 나서 감옥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수준의, 예, 리스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치인이건 다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 뭐 제가 볼 땐, 예, 근데 지명이는 해도 너무한 경우고, 예, 다 문재인은 문전비는 뭐 리스크 없었습니까? 다 있었죠. 예, 반쪽 노면도 마찬가지고, 예, 김대중도 리스크 굉장했죠. 예. 근데 다 지나고 보면 다 어느 정도 그런 리스크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 삼수 정도는 아니다. 지명이만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넘어가고, 잠깐만, 죄송합니다. 자,
자의인지 타의인지 모르겠지만 쥐명이가 떨고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이제 쥐명, 쥐명.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쥐새끼 같은 그 쥐명이 맞는데 뭐 쥐명이가 쥐처럼 생겼다 해서 그냥 쥐명은 아니다. 확대 해석은 경계하겠습니다. 그냥 쥐명이 좋다. 인드라가 유행어를 맨날 만들잖아. 그래서 남들과는 다른 차원의 뭔가 별명 짓기 하니까 지명으로 가겠습니다. 문전비, 진문진. 있고, 그리고 이제 배승희. 그래서 이 배승희의 이종근, 이종근이라는 친구를 몰랐었는데 이종근이라는 친구가 재밌게 얘기했네요. 정진상이 이종근 설명에 따르면 정진상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흥미롭게 여태까지 인드라도 그러니까 인드라는 이 대장동 관련 뭐 이런 사건들, 지명의 사건들에 대해서 그냥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자세한 건 그렇게 알고 싶지도 않고 알아서 나오겠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정진상이 누구냐 몰랐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인드라뿐만 아니라 많은 대한민국 시민들이 도대체 정진상이 누군데 왜 정진상이 구속된 게 이렇게 엄청난 이슈야, 이거를 깔끔하게 정리한 분이 이종근이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면 뭔가 쏙쏙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진상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쥐명이가 어떤 상황이냐 뭐 이런 것들을 심리를까지 분석해서 그건 너무 지나친 거고 심리 분석은 별로 힘들어가. 그 다음에 선혜원이 2심. 그래서 법원 판결이 대체로 아주 드문 사례로 1심, 2심, 대법원, 3심, 3심제에서 되는데 거의 대부분은 2심대로 갑니다. 이번에도 2심대로 간 거고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환송 파기 이렇게 돼서 2심을 뒤집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경우는 그냥 2심대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이거는 손씨도 선방했다 이렇게 스스로 자평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 한마디 더 말씀드리자면은 지금은 명수 사법부였기 때문에 이 어떤 사법부가 정상화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는 큰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사법부가 물갈이가 되려면 좀 기다리셔야 돼요. 왜 이렇게 사법부 판사들이 왜 이래?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국도 트럼프가 임명했던 애들이 쫙 깔려가지고 이번에 엄청나게 그 낙태 문제로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방 대법원 판사들이 물갈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번 중간 선거로 인해서 물갈이의 힘을 얻게 됐죠. 마찬가지로 총선에서 이길 수밖에 없어요. 사법부가 물갈이 되고요.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사법부 물갈이 됩니다. 사법부가 정상화됩니다. 사법부 개혁. 한국에서 지금 필요한 게 언론 개혁, 그다음 경찰 개혁, 그다음 사법부 개혁. 이 3대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요.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변호범 뭐 이런 거 언제 물갈이에 다 합법적으로 천천히 진행될수록 똥줄탄 건 변호범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잘하고 있어 세훈이 형이. 세훈이 형 믿고 가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서정욱 변호사가 이정근 이야기하면서 이 친구는 또 서정욱 변호사는 또 이정근을 또 해서
노영민, 박영선, 김현미, 송영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가 그냥 그동안 그냥 김문수 옆에서 쩔해지고 뭐 이런 친구로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채널 A 패널로 출연해서 좀 비중이 높아졌어요. 서정욱. 그래가지고 이제 서정욱 변호사가 한마디 하면 굉장히 반정미당에서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런 인물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이 전화했지 서정욱 변호사한테 왜 내 이름 언급해? 막 이런 식으로 고소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두고 봐야죠. 네, 노영민, 박영선, 김현미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로 슬슬 파다 보면 데크트 딱 정수 이렇게 얘기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저는 딱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다음 성렬형이 다시 도어 스태핑, 이태원 참사 때 잠시 멈췄던 도어 스태핑을 다시 시작했죠.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뭐 여론조사가 2% 떨어진 걸로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별로 걱정 안 해. 성렬형도 인드라하고 같은 생각일 거예요. 예, 인드라 전혀 신경 안 쓰고 그 엠브레인 뭐 이쪽 애들 뭐 여론조사 애들 신경 안 씁니다. 예, 그냥 간단하게 해서 문준비식으로 지금 환산하면요, 지금 성렬형의 지지율은 한 60% 정도대, 60%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60%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인드라 그냥 얘기 믿어도 돼. 이거는 여론조사 전문가스럽게 인드라가 얘기할게요. 지금 60% 문준비식으로 환산하면 60% 지지율을 받고 있어요. 성렬형이.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